늑대 사냥 프로젝트 보고에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네, 곧 프로젝트가 공개돼 늑대 사냥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태평양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 속 지금껏 보지 못한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하드보일드 서바이벌 액션 영화입니다. 개봉 전부터 이미 제47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제28회 프랑스 에트랑제 국제영화제, 제18회 미국 판타스틱 페스트 이 호러 부분에 공식 초청되는 등 정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공모자들, 기술자들, 변신을 통해서 이미 강렬한 장르 영화의 마스터로 불리는 김홍선 감독의 3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으로 이번 작품 역시 정말 강렬한 작품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인국, 장동윤, 성동일, 박호산, 정소민, 고창석 그리고 장영남 배우 등 정말 배우들의 파격 변신은 물론이고요. 미친 듯한 액션 연기까지 예고해서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죠. 자, 오늘 늑대 사냥 프로젝트 보고회를 통해서 오늘 기자님들께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인데요. 많은 응원과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기자님들.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 전 세계에서 먼저 인정받은 늑대 사냥의 주역분들을 지금부터 모시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늑대 사냥으로 3년 만에 스크린 복귀를 알린 김홍선 감독님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7살의 인터포 수배자 박종규에게 서인국 배우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범죄자 이도훈에게 장동윤 배우, 이어서 여성 강력 범죄자 호송 담당 형사 이다연 역의 정소민 배우, 그리고 종도 조직의 우레프와 전과자 대범배우의 고창석 배우님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보고에 함께한 해외 도피수배자 최명규역의 장영남 배우입니다. 네, 여러분 늑대 사냥의 주역분들입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우, 박수를 받으면서 입장을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늑대 사냥 프로젝트 보고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는데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하드보일드 서바이벌 액션 영화 늑대 사냥. 자, 오늘 공식적인 첫 자리입니다. 감독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영화 늑대 사냥을 연출한 김홍선입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인국 배우 인사 말씀과 함께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늑대사냥의 종두 역을 맡은 서인국입니다. 종두는 굉장히 DNA에 악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의 늑대무리로 치면 우두머리죠. 우두머리의 역을 맡은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동윤 배우. 네. 안녕하세요. 그 범죄자 도일 역할을 맡은 배우 장동윤입니다. 도일은 한국에 돌아가야만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의문스러운 남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소민 배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늑대 사냥에서 여성 강력 범죄자 호송을 담당한 형사 이다연 역할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영남 배우. 네, 안녕하세요. 늑대 사냥에서 해외 도피 수배자 최명주 역을 맡은 장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창석 씨. 저는 종두 서인국 씨의 오른팔이자 나쁜 놈들 중에서는 제일 착한 역 고건배 역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나쁜 놈들 중에 가장 착한, 그리고 오늘 이제 오른팔 역인데 왼쪽에 앉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자, 반갑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늑대 사냥 프로젝트 보고회를 이제 함께 볼 텐데요. 늑대 사냥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까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오프라인으로 기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뵈니까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영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고편과 포스터 공개되면서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강렬한 영화가 또 있었나
10분 정도 눈을 다시 한번 감고 뜨고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배우분들께 좀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작품 이번에 사실 늑대 사냥을 통해서 엄청난 파격 연기 변신을 다들 감행을 하셨는데 시나리오 처음 보시고 어떠셨나요, 인국 씨? 네, 일단 시나리오 자체가 일단 되게 강렬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캐릭터적인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그 캐릭터를 보면서 제가 뭔가 굉장히 예전부터 도전해보고 싶었던 어떤 인터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어떤 거를 하고 싶냐, 장르는 어떤 거 하고 싶냐 이랬을 때를 제가 정말 보면, 네, 꼭 하고 싶은 장르와 꼭 하고 싶은 캐릭터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시나리오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동안 계속 인터뷰에서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장르와 역할을 이번에 늑대 사냥을 통해서 만난 거죠. 네, 딱 만난 거죠. 종두. 네, 맞아요. 아, 대단합니다. 동윤 씨는 어떤가요? 저는 이제 대본을 보고 이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 궁금하기도 하면서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감독님 그 미팅을 할 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 그리고 도일이라는 캐릭터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그러면은 왜 그러냐. 뭐 그런 것들 엄청 많이 질문을 궁금한 게 했거든요. 너무 많았죠. 너무 궁금하고 네. 그러니까 도대체 영화가 어떻게 그려질까가 이제 기대가 되면서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너무나 열정적으로 감독님 또 이제 본인이 사랑하는 어떤 장르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영화라서 그걸 막 설명해 주셔서 거기에 저도 매료돼가지고 너무 하고 싶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동윤 씨의 얼굴 표정에서 다 말해주네요. 그때 어땠고 이 작품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감독님에 대한 열정이 지금 표정 부자로 등극하는 순간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정말. 정소민 씨는 어떠셨어요? 시나리오 보시고. 네, 저는 이제 시나리오 볼 때 평소에 좀 상상을 많이 하면서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상상이 안 된 시나리오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머릿속에 그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다이나믹한 거예요. 와, 감독님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영상으로 구현해 내실까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컸고, 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상상하든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네, 정말 기대 이상. 네, 뭘 기대하던 그 이상입니다. 상상하지 않고 봐야겠군요. 그죠? 예, 그 이상이기 때문에. 장영남 씨. 저는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강렬하다. 강렬하다. 그리고 세다. 그리고 좀 새롭다. 또 그래서 되게 흥미롭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사실 센 캐릭터 되게 많이 하고 좀 강한 이미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또 새롭게 센 캐릭터라 너무 흥미롭고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가. 예, 그래서 대본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야말로 영화 팬들이 참 기다리고 있었던 장르의 영화 탄생한 것 같아요. 새롭고 파격적이고. 예, 고창석 씨는 어떠셨나요? 예, 저는 뭐 제가 생각보다 제가 좀 여려가지고 조금만 잔인한 것도 못 보거든요. 생각도 여려 보여요. 예,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나는 찍을 수는 있겠지만 극장에서는 못 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욕 듣고 그리고 막 찍은 거 보니까 볼 수 있겠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고창석 씨의 강렬한 변신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감독님, 사실 감독님의 전작을 보면 장르의 결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렬한 장르 영화들을 그동안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3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 이 늑대 사냥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이미 개봉 전에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국제 영화제에서 초청이 되는 쾌거를 이루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영화계, 한국 영화계 선배님들이 멋지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렇게 멋지게 이미 열어놓은 길 덕분에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국에 계신 우리나라 관객분들이랑 관계자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 김홍성 감독님의 마음을 또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스크린에서 보여질 이 파격적인 하드보일드 서바이벌 액션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영화인데요. 자, 배우분들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하루빨리 스크린으로 보길 바라면서 오늘 보기 전에 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고 또 배우분들의 파격 연기를 이야기를 지금부터 안 할 수가 없겠죠. 본격적으로 늑대사냥 프로젝트 참가자 명단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런들의 명단부터 공개합니다. 아, 정말 누가 봐도 빌런. 예. 서인국 씨. 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아니, 진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서인국 씨라고 하면서 이제 보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박종두. 네. 지금 그냥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쇼킹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번 역할을 맡은 소감. 우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굉장히 짜릿했습니다. 네. 그동안 그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참 이게 갈증이 있었다. 저 사진을 두고 갈증이 있었다 하면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연기를 하면서 그리고 뭔가 액션과 이런 어떤 잔인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하고 나서 뭐 모니터를 뭐 이렇게 잘 안 보여주시긴 하지만 가끔씩 이제 배우와 소통을 하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거를 보니까. 같이 보면서 뭔가 이상한 뭔가 통쾌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장르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액션 씬, 뭐 좀 잔인한 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제가 그런 거를 좀 나도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라는 게 좀 마음속에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그 현장에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잖아요. 제가 하고 그걸 모니터로서 봤었을 때 그때 그 이상한 쾌감은 정말 짜릿하죠. 네. 왜냐면 또 내가 갖지 못한 모습을 연기, 맞아요. 비주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피칠갑부터 그리고 뭔가 이 타투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저기 배경도 그렇고 그쵸.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어떤 시대적인 느낌도 갑자기 들고 생각도 들고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한테는 일단 판타지의 요소에서 굉장히 좋은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미 비주얼이 딱 저러면 연기적인 톤도 딱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뒀나요? 네, 좀 재밌는 게 예? 사실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트 입으면은 자세부터가 바뀐다고 막 그러잖아요. 옷이 뭐 어떻게 날개가 매너가 뭐 사람을 만들 네네 때 그런 것처럼 온몸에 이제 타투를 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어깨를 피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종두를 좀 캐릭터를 연구할 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들 중에는 좀 어린 편인데 네. 과연 이 어린 친구가 이 범죄자들에서 정말 우두머리가 되려면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될까? 물론 이제 타투와 어떤 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만한 굉장히 잔혹성도 그쵸. 그거는 이제 어쨌든 시나리오에 있잖아요. 시나리오의 잔혹성을 가지고 있고 표현력이나 이런 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조금 덩치를 조금 키워야겠다. 뭔가 좀 가만히 있어도 보여질 수 있는 포스를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좀 급하게 살을 좀 찌웠어요. 지금 너무 키워가지고 저 어깨가 지금 스틸에 다 담기지가 않네요. 네. 근데 이게 좀 그래도 잘 표현되고 그리고 감독님이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카메라 앵글들을 굉장히 많이 잡으셨었어요. 그때가 기억나는데 그런 것들 작업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즐거운 작업이었고 네. 진짜 서인국 씨한테는 짜릿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마 이제 놀라실 준비들을 예비 관객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옆에 이도일 우리 장동윤 씨를 좀 만나볼게요. 눈빛부터가 지금까지 또 보지 못한 아주 비밀스러운 눈빛을 가진 그런 동윤 씨의 지금 모습이 보이는데 미스테리한 인물 같거든요. 이번 캐릭터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동윤 씨. 이제 저도 범죄자로 이제 나오잖아요. 이송이 되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제가 배 촬영할 때 정말 많은 배우들이 이제 왔거든요. 이제 수십 명이었는데 제가 너무 얌전한 거예요. 그 생김새가 다들 아주 강력했거든요. 인상이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제가 첫 촬영하기 전날 그 지방에 내려와서 다음날 촬영인데 감독님하고 또 대화를 카페에 잠깐 감독님 얘기 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막 나누고 그래서 이제
도일이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감독님이랑 이렇게 굉장히 합의가 된 많은 내용들을 인지하고 이렇게 좀 하는 거를 이제 열심히 노력. 정말 많은 고민과 또 감독님과의 소통이 저 눈빛에 모두 담겼습니다. 예, 장동윤 씨의 눈빛 연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 다음은 고창석 씨. 역시 그 나쁜 놈 중에 가장 착한 친구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스틸만 봐도 또 강렬함이 묻어납니다. 종도 조직의 오른팔인데요. 이번 역할 맡으신 소감 어떠세요? 저는 저기 이제 김홍선 감독님이랑 두 번째 작품인데, 예, 사실은 이제 요번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감독님이 내가 생각했던 거를 다 구현해내겠다. 예, 그래서 사실 배우로서도 그렇지만 작품을 만드는 동료로서 사실은 밥 먹을 때 눈 마주치면 농담 반 진담 반은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지치지 마, 지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사실 드라마 중심의 영화들은 NG가 났을 때 사실 금방 다시 할 수 있지만 우리 영화는 한번 NG가 났을 때 사실 모든 배우, 모든 스태프들이 사실은 엄청난 노력으로 다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뭐 정도만 해도 촬영하는 시간만큼 문신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촬영이 끝나면 문신 지우는데 또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배우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이 사실은 한 번에 NG가 날 때마다 그냥 사실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날 때마다 사실 웃으면서 감독님하고 농담으로 지치면 안 돼 그러면서 작품을 끝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진짜 그 연극 한 편을 예. 준비하는 것처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던 현장을 말씀해 주셨어요. 장영남 씨 역시 강렬합니다. 예, 매력적인 범죄자 역할을 이번에 이제 맡으셨는데 최명주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도 이제 사실 우리 감독님 김홍성 감독님이랑 두 번째 만나요. 변신이라는 작품에서 만나 뵙고 그리고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때 변신해서 뭐 다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그때 역할 이름도 명주였고요. 또 똑같이 이번에도 명주로 저를 캐스팅해 주셔서 저한테는 진짜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감독님 덕분에 세지만 굉장히 좀 새로운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평상시에 제가 욕을 한 개도 안 해가지고 순둥순둥하시잖아요. 네, 욕을 너무 안 해가지고 근데 사실 조금 캐릭터가 욕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좀 사람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또 입에 붙지 그게 않으면 그게 붙지 않으면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제가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이 때문에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끔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매니저 차 타고 오면서 한번 들어봐봐.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 이거 괜찮아? 막 이러면서 그걸 몇 번을 연습을 차 탈 때마다 막 일부러 막 더 소리내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는 거.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촬영 끝나고 이제 입에 붙으셨다는 너무 소문이 있어요. 붙었어요. 너무 붙었어요 지금. 너무 편하네요. 하고 싶네요. 네, 오늘 뭐 좋은 자리니까요. 예. 그 변신의 명주의 웃음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맴도네요. 예. 좋습니다. 이번에도 강렬한 장영남 씨의 변신 기대해 주시면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고창석 씨와 장영남 씨의 호흡이 이번에 엄청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고창석 씨 어떠셨나요? 두 분의 케미스트리. 저는 사실 이제 정말 그 이전부터 장영남 씨를 팬으로 좋아했고 예전에 헬로고스트에서 이렇게 부부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 부부의 느낌이 영화 전반에는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만났을 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썸이.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기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 나중에 이제 장면이 되게 힘든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옆에 같이 한 동료한테 심적으로 의지가 되지 않으면 제가 못 찍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옆에 있는 우리 영남 씨가 있어줘서 사실은 그 순간순간의 느낌들이 굳이 짜내지 않아도 이렇게 나올 수 있었고 그런
아니 영남이 아니어서 못 찍었을 것 같아요. 너무 예. 훈훈한데요. 진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됐던 그 현장이 지금 머릿속으로 막 저한테도 스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빌런들, 이렇게 훈훈한 빌런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빌런들을 만나봤다면 이번에는 경찰들 명단 공개합니다. 와우. 지금 박호산 씨와 정소민 씨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정소민 씨,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진짜 여지껏 보지 못한 또 카리스마를 뿜뿜하고 계시는데요. 여성 강력 범죄자 호송 담당 형사 이다연 역할 맡으셨죠? 예, 어떠셨나요? 이번 형사 역할? 네. 일단 그 범죄자 네 분이 다 나와 계시고 지금 중하게 뭔가 초라해지네요. 지금 본인이 호송당하는 느낌인데. 그니까요. 절대 못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저도 이제 연기하면서 정말 처음 해보는 류의 캐릭터여서 저 역시 되게 짜릿함과 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원 없이 액션도 찍어봤고 물론 아직도 원은 있습니다. 네, 더 하고 싶은 생각 물론 있는데 네, 영화 늑대 사냥에서만큼은 또 원 없이 액션도 찍어봤고 감독님이랑 정말 저희끼리 그 프리 기간을 엄청 열심히 연구하고 네,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했던 게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요. 네. 그리고 또 정소민 씨 같은 경우는 서인국 씨랑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 이외에 또 두 번째 호흡이셨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의 호흡은? 저 먼저. 되게 재밌는 게 네. 저희가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이렇게 별에서는 진짜 정말 가슴 절절한 사랑을 나눴거든요. 절절했죠. 네, 마지막까지 정말 저는 마지막 화 보고 울었어요. 저는. 근데 이번 늑대 사냥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찍적대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사실. 네. 소민 씨는 어떠셨어요? 정소민 씨는? 일단 드라마에서와는 정말 다른 느낌으로 서로 만나서 완전 다른 역할이죠. 네, 완전 적으로 만나서 형사 범죄자니까. 네, 거기서 오는 또 새로움과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그냥 인구 오빠 현장에 있는 거 보면은 되게 묘했어요. 기분도 너무 좋고 새롭게 전혀 새로운 모습을 또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현장이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장르였는데 그냥 원래 이렇게 친했던 동료가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의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의지가 많이 되죠. 맞아요. 또 드라마를 사랑해 주셨던 팬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변화된 두 분의 관계에 굉장히 관심을 기대를 가져주실 것 같아요. 자, 감독님 박호산 배우가 이번에 현장 책임 형사팀장 이서구 역으로 이제 분하셨는데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셨죠. 어떠셨나요? 호선 선배님이 오늘 원래 참석하시는 건데 그 일정 촬영 있으셔갖고 못 촬영 오셨어요.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래서 호선 선배님은 제가 나의 아저씨란 드라마 그 전에 뭐 깜빵생활 이럴 때부터 제가 엄청 좋아하던 팬이었고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캐릭터들 되게 많이 하셨는데 액션 연기를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그 회사 매니지먼트 대표랑도 아는 사이고 이래서 만나뵙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서핑도 좋아하시고 운동을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몸도 되게 좋으시고 운동신경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래서 형사 역할, 액션이 꽤 있는 형사 역할을 갖다 잘하실 수 있겠다. 거기다 하나 더 필요했던 게 약간 형사 팀장으로서 따뜻한 카리스마, 그다음에 약간 인간적인 면 이런 게 되게 필요했는데 호사 선배가 그걸 충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네. 지금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동안 이제 다른 작품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결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배우분들 모두 파격 연기 변신과 함께 정말 고난도 액션을 펼치셨어요. 캐스팅 과정도 궁금합니다. 감독님. 왜 이 배우분들이어야만 했는지. 왜 이 배우분들이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인국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환 감독님이 하셨던 384 기동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보고 블루레이 DVD를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때 정말 매력적이고 좋은 배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꼭 작품을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나리오 쓰면서 종드라는 캐릭터가 정말 순수 악일 정도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캐릭터인데 그런 캐릭터로만 갔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캐릭터적으로도 매력을 갖다가 그런 캐릭터는 보기 힘드니까 매력적인 걸 갖다가 많이 집어넣어놨지만 이걸 누가 표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서인국 배우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제가 서인국 배우는 바쁠 거야. 그래서 아예 연락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같이 하는 그 구성목 제작자, 네. 제작자랑 또 그 서인국 배우 회사 대표님이 잘 아는 사이여서 서인국 배우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바로 전화를 해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로 책을 받고 2, 3일 안에 서인국 배우가 하겠다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캐릭터 갖고 있는 매력보다 만났을 때부터 그 훨씬 더 뜨겁고 막 큰 매력 이 캐릭터를 갖다가 배우가 잡아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도 역시 기대한 대로 정말 완전 끝내주게 진짜 서인국이라는 배우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끝내주게 해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정말. 예. 네, 자 이제 한 분 끝났습니다. 네네. 예.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장동윤 배우는 제가 2020년 그때 변신 끝나고 막 기획하고 글을 한참 쓰고 마무리할 단계였는데 가끔 이제 사무실에서 TV 같은 걸 보다가 서치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네, 서치에서 약간 군인으로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도일이랑 이미지가 너무 딱 약간 굳건하고 순수하고 반듯하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오소독스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강력 범죄자다라고 했을 때 가지고 오는 미스테리. 그래서 굉장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고 장도훈 배우를 만났는데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책을 읽고 와서 책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와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궁금하겠다 싶은 질문들을 갖다가 하니까 진짜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고 이 친구랑 꼭 같이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장동윤 배우도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고 정말 잘해줬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예. 완벽하다. 모든 배우들이 그랬지만 진짜 우리 여기 계신 배우분들은 책 이상을 시나리오보다 영화가 잘 나와야지 좋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캐릭터들도 책에 있는 캐릭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정말 뛰어넘어서 완벽할 정도로 잘 해주셔서 네. 지금 이 순간까지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제 두 분 하셨습니다. 네. 정소민 배우는 정소민 배우는 그 친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정소민 배우가 그 액션, 그다음에 약간 리얼한, 그다음에 현실적인 그런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갖다 주변에 했나 봐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정소민 배우가 갖고 있는 굳이 뭐 이미지를 갖다 바꿀 필요는 없지만 로코 여신, 굉장히 그런 약간 사랑스럽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배우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현실적이고 막 일에 찌든 그런 느낌을 표현했을 때 오는 그런 재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정소민 배우를 만났는데 정말 정소민 배우는 10년 전에 데뷔를 했는데 신인 같은 생각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진짜 영화도 굉장히 많이 보면서 같이 캐릭터 연구를 하고 프리 기간에 제일 많이 찾아올 정도로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정말 감사했고 고마웠고 현장에서도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멋집니다. 정말 최고였고. 예. 그리고 이제 장영남 씨와 구창성 씨 있는 두 번째 만남이신데 말씀 네네. 부탁드릴게요. 장영남 배우는 변신 때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앞에서
연기를 진짜 막 열정적으로 막 진짜 하고 계신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연기하고 있는 영남 선배님을 보면서 다른 연기하면 어떨까? 너무너무 앞에서 잘해주고 계신데 다른 게 점점 궁금해지고 막 욕심이 생길 정도로 너무 잘하시니까요. 너무 이 배우와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배님한테 변신 끝나고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선배님 다음 작품 같이 하시고 제가 그래서 글을 쓸 때 영남 선배님이 이런 역할을 하면 어떤 느낌으로 나올까 그리고 더 잘하고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명주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진짜 명불허전으로 날아다니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또 선배님이시고 네. 저는 제가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창석 선배님은 빨리 말씀드리면 역시 변신을 하고 있는데 송돈 선배님이랑 이제 셋업을 바꾸는 시간이라서 다음 컷 준비를 하면서 이런 캐릭터 얘기를 하다가 창석 선배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촬영하고 있어라고 촬영하고 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술자들 이후에 기술자 할 때 너무 좋았고 다음 작품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캐스팅이 작품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가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못 하고 있어서 아쉬웠는데 다음 작품은 꼭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글을 쓰면서 두 분을 놓고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고창석 선배님이랑 영남 선배님. 그래서 고창석 선배님한테 부탁드렸던 거는 남자 같지만 귀엽고 약간 거칠지만 뭔가 따뜻한 이런 선배님이 진짜 고창석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걸 그대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말 너무 든든하게 잘해주셨습니다. 네. 와, 지금 저는 진짜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늑대 사냥을 찍으면서 배우분들은 감독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감독님은 이 배우분들에게 대한 진한 고마움이 지금 이 말씀에서 너무 느껴져요. 얼마나 캐릭터의 애정을 가지고 이 역할의 옷을 입었는지 저희가 캐릭터 예고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늑대 사냥 캐릭터 예고편 만나보시죠. 네, 늑대 사냥 캐릭터 예고편 함께 보고 오셨는데 와우, 파격 그 이상의 장르 영화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프로젝트 단계별 추진 계획 토크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늑대 사냥 프로젝트가 단계별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 바다 위에 지옥 같은 교도소 프론티어 타이탄 호스텔 주시죠. 바다 위에 지옥 같은 교도소 프론티어 타이탄호. 와우, 어마어마합니다. 세트 자체가 진짜 배에 탑승한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서인국 씨 어떠셨나요? 딱 진짜 처음 딱 승선을 했을 때 그 느낌. 그냥 들어가면은 진짜예요, 다. 모든 게 리얼이다. 네, 너무 그 부분에서 디테일을 엄청나게 생각하시는 감독님이시고 거기에 또 미술 감독님도 적지 않게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디테일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들어가면 그냥 세트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요. 또 들어갔을 때 어떤 그 떼김부터 그 냄새와 어떤 그 주변의 습도, 온도, 그리고 배우분들의 아까 이제 동윤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비주얼이 전부 완전 범죄자 비주얼들로 이미 돼 있으니까 안에 있는 공기가 저를 또 약간 되게 희한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제가 그냥 가만히 이 세트 같은 걸 좀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거기서 오는 어떤 제 그 기분을 만들어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종두가 되어가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서 되게 이 영화 촬영하면서 진짜 재밌게 촬영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죠. 대단합니다. 이 배 위 지옥 같은 바다 위 교도소에서 이 배우분들이 어떤 미친 연기를 보여주셨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면서 자, 다음 두 번째 단계 범죄자들의 반란 극한의 생존 대결 스틸 주시죠. 와우, 정말 이 딱 대척점에 있는 모습이 지금 스틸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액션도 굉장히 극한에 치닫는 액션을 보여줄 것 같아서 이게 또 하나의 늑대 사냥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동윤 씨 이번에 액션 연기 어떠셨나요? 액션 많은 배우들이 다 이제 액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액션을 제가 하기 위해서 뭔가
처음에 이제 액션 연기를 하고 나서 감독님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서 막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생기죠. 그래서 막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하려고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합의 있으면은 이제 현장에서 막 연습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감독님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냥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저는 뭐 정말 그냥 그냥 현장에서 느껴지는 대로 좀 하다 보니까 좀 더 감독님이 원하시는 포인트가 더 잘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장동윤 배우의 서바이벌 액션 이번 작품 늑대 사냥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소민 배우는 이번에 뭐 액션뿐만이 아니라 총기 액션까지 선보이셨잖아요. 특별히 뭐 준비하신 게 있다면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썼고 감독님이 진짜 그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액션이 이루어지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게 뭔가 짜여진 듯한 액션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미리 몰랐었어요. 어떤 합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그냥 그 상황에 녹아들어서 액션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훨씬 더 그 과정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리얼한 액션을 이번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고창석 씨가 엘리베이터 씬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서로 의지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영남 씨 그 씬 찍을 때 혹시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기억나는 게 있다면? 일단 엘리베이터 만들어진 그 세트를 보고 놀랐어요. 정말 그 5층이었나요? 4층을 5층이었죠. 예, 그대로 정말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움직였고요. 사실 크레인 통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데 정말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 배 위에 있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정말 아까 인국 씨도 말씀하셨지만 그 녹슨 거 하나하나 그 섬세한 디테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저절로 내가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진짜 그 스태프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하면서 그 씬을 한 5일인가 찍었던 것 같아요. 거의 5일 동안 그 엘리베이터 씬만 찍었거든요. 굉장했어요. 아, 진짜 정말 제가 정말 굉장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현장이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조금 전에 인국 씨도 그 온도, 습도, 공기 모든 게 그냥 나를 그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시고 지금 장영남 씨 말씀까지 들으니까 제작기 영상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늑대 사냥 제작기 영상 기자님들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만나보시죠. 와우, 네, 늑대 사냥 제작기 영상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와, 파격 그 이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 제작기 영상을 보니까 느껴지네요. 자, 프로젝트 대망의 마지막 단계 스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시죠. 와, 감독님 지금 제작기 영상 보시고 지금 또 이 스틸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 배우분들 대장정이었잖아요. 이번 작업이 다 마치신 느낌이. 저는 사실 저번 뭐 한두 달 전에 후반 작업 한참 하고 있을 때도 주변 분들한테 얘기했었는데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 즐겁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저. 그게 감독님뿐만 아니라 배우분들도 다 제작 영상 보니까 행복한 작업이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늑대 사냥 개봉 전에 이미 해외에서 먼저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주목받고 있는 작품인데 작품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고요. 반갑습니다. 네, 서인국 배우에게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예고편 공개내고 나서 이제 인터넷에 서인국 배우 눈이 돌아 있다고 그런 댓글을 그 반응이 되게 많았는데 예고편만 봐도 눈빛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눈빛 연기 어떻게 신경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다행히 다시 또 돌아왔는데요. 서인국 눈빛 연기 어떻게 하신 겁니까 도대체? 네, 일단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저한테는 이 영화에서는
네. 정말 극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약간 눈에 컴플렉스도 있어요. 다들 다 뭐 각자의 컴플렉스가 있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최고의 그냥 본능 있잖아요. 어떤 거 앞뒤 재지 말고 본능으로,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뭔가 얘기하다가도 쳐다볼 때 그러니까 손이 먼저 갈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뭐 고개가 이렇게 들어지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는데, 정도 같은 경우 그냥 모든 거를 눈으로 일단 해결해 보자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담겼을 때 사실 저는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너무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진짜 실제로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괜찮고 지금 진짜 미친 사람처럼 보여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번엔 정말 내 흰자를 원 없이 보여드리자라는 생각을 하고, 흰자가 이렇게 많을 수 있구나 할 정도로. 네네. 안 그래도 제가 또 300안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원 없이 활용해서 한번 정도로 제대로 한번 탄생시켜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엔 본능에 한번 맡겨보자.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마이크를 들어주시면.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저 감독님이랑 정소민 배우께 질문 네. 드릴게요. 한국에는 좀 없던 독특한 소재인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좀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구성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정소민 배우는 환혼을 통해서 또 많은 팬층을 형성하셨잖아요. 아까 또 스스로 변신에 대한 쾌감도 느끼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기대의 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홍성 감독님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이 소재를. 뭔가 약간 그 보지 못한 아니면 전형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사를 봤어요. 2016년도에 47명의 필리핀으로 도망간 범죄자들을 강제 이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봤는데 이게 강제 이송당해서 이제 우리나라 감옥으로 이제 옮겨지는 게 끝인데, 이게 만약에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면, 이게 시작이라면 뒤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펼쳐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우리 정소민 배우 어제 이제 종영을 했죠. 예. 네. 자, 어떻습니까? 이번에 또 새로운 모습, 본인도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팬들에게 어떤 모습? 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이 다현이라는 캐릭터는 대사에서만 어떤 사람인지 보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독님이랑 프리 작업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이제 정성 들여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 캐릭터가 서 있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많은 게 보여졌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딱 4글자로 이 캐릭터를 표현하면 강강약약이에요. 강강약약? 일단. 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그러니까 굉장히 강단 있고 뚝심 있고 자기 중심이 잘 서 있는 인물이지만 또 어떨 땐 따뜻하고 부드러울 줄도 아는, 네, 그런 매력을 가진 캐릭터인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자기 일을 잘 해내는 데서 오는 멋있음이, 네, 캐릭터에 녹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캐릭터,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강도 높은 액션을, 네, 마음껏 늑대 사냥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프로페셔널한 매력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자,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왼쪽 중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최정아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저는 먼저 이 고창석 장영남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가 해외 영화제 초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받았던 평가 중에 배우분으로서 좀 기분 좋았던 평가라던가, 아, 우리 영화를 이렇게 좋게 봤구나라는 부분이 있으셨는지랑,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영화가 좀 초청을 받은 것 같다, 사랑을 받은 것 같다, 자랑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장동윤 배우님 같은 경우는 도일 캐릭터가 굉장히 좀 사연이 있어 보여요. 다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눈빛이랑 특히 액션으로 좀 많은 거를 표현을 해야 됐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창석 배우님, 이번에 정말 유수의 해외 영화제에 공식 초청을 받으셨는데 이 영화가 어떠세요? 어떤 평가, 좀 혹시 기분 좋은 평가가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감독님이 전화해서 영화제 가게 됐다는 어떤 자랑만 밖에 못 들어가지고 영화제의 실질적인 객관적인 평가는 제가 모릅니다. 아, 그럴 수 그냥 있죠. 난리 났답니다. 뭐 이러면 있잖아요. 그 정도. 아, 난리 났다. 예. 그런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제가 또 감독한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감독 지치면 안 돼 하고 채찍질했던 저의 어떤 격려, 그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공을 본인에게 그죠. 뭐 다는 아니더라도 스타트는 저 그 잘하는 영향이 있었다. 네. 장영란 배우는 어떠세요?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저는 그 감독님의 열정과 또 스태프분들의 역시 그 노고가 저희 영화 그리고 배우분들의 빛나는 연기가 또 저희 그 영화가 이제 좀 먼 곳에 계신 분들한테 그 마음에 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 굉장히 한류잖아요. 세계적으로 우리 송강호 선배님께서도 정말 칸에서 너무나 정말 위대한 상을 받으셨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기회들로 통해서 또 저희 감독님의 어떤 그 노력, 열정이 그들에게 마음이 닿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가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저는 새롭고 좀 신선한 것 같아서 그분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또 그런 평가를 받고 싶으실 것 같아요. 뭐 새롭다, 그동안 본 적 없다, 파격적이다, 이런 또 평가가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동윤 배우 어떻습니까? 이번에 사실 눈빛으로 모든 것을 좀 보여줘야 했고 또 액션으로 표현해야 됐을 텐데 어느 점에 중점을 두셨나요? 액션은 되게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막 액티브한 거라서 그 제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사가 극히 적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절제되어 있다 보니까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이 제가 눈빛이 너무 똘망똘망하고 이렇게 장난기가 좀 있는 이렇게 개구장이처럼 뭐 실제로 뭐 성격도 좀 밝고 이런 편이라서 그랬는데 그 이제 인국 형님이 말씀하신 저 세트장을 들어가면 자동으로 눈빛이 장난기가 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왜냐면 좀 이제 환경이 워낙에 이제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촬영 들어갈 때 좀 감독님 그리고 그 아까도 그 인터뷰 선배님들 하신 거에서 나왔듯이 진짜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디테일하게 디렉션을. 네, 너무 명확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여서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독님 믿고 감독님이 다 해주셨다. 저는 중점은 김홍선이었네요. 진짜로 근데 정말 그리고 동윤 씨가 실제로 영화를 촬영하는 내내 본인이 그 도일이라는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고립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 역할처럼. 네, 그냥 진짜 항상 촬영장을 가면 본인 혼자서 본인이 되게 그러니까 집중하고 싶고 어떤 이 캐릭터가 굉장히 과묵하고 미스테리한 인물이라.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지만 촬영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제 촬영 끝날 때까지는 혼자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하고 혼자 계속 가만히 있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와 저렇게까지 본인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고립시키면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인물을. 네, 그게 참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또 서인국 씨가 첨언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동윤 씨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느껴집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고요.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김홍선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수많은 배우들이 정말 최고의 연기를 하고 있는
우리 늑대사냥이 9월 21일 날 개봉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인국 씨. 네, 정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질문도 해주시고 저희들 얘기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많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윤 씨. 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울 정도로 좋은 감독님하고 선배님들하고 하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뭐 해외 영화제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과가 있어서 저도 감독님하고 너무 기뻐했거든요, 함께. 그래서 관객분들이 이 영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그만큼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소민 씨. 네, 일단 굳은 날씨에 와주셔서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진짜 한 가족이 되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찍은 영화거든요.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영남 씨. 네, 사실 저희 영화가 빛이 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와주신 기자분들이 사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 들고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말 성심성의껏 정말 온 마음 다해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영화 찍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하세요. 고맙습니다. 고창석 씨. 예, 여러분들 지치시면 안 됩니다. 예, 앞으로 행복한 날이 올 겁니다. 늑대사냥 화이팅! 우리 모두에게 또 좋은 기운 불러넣어 주셨어요. 자, 이제 무대 정리하고 포토타임을 위해서 마이크는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쪽으로 잠깐 모셨다가 포토타임 진행할게요. 자, 무대